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케아 용품 중에서 가성비와 품질이 뛰어난 주방 아이템을 모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즘 밀가루 값이 올라서인지 입에 맞는 빵 종류를 사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서 귀찮지만 어쩔 수 없이 베이킹을 다시 시작했어요. 베이킹 도구야말로 가성비와 편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이케아 제품이 독보적이잖아요. 다이소 제품과 가격이 비슷한 것도 많은데 다이소 물건과의 차이점은 소재와 내구성이 더 좋아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 많은 이케아도 언젠가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두시면 좋을 주방용품들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타이머이자 시계이자 온도계, 그러면서 알람인 클로키스를 소개합니다. 친구가 사는 거 보고 3,900원 밖에 안 해서 따라 샀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가격 깡패입니다. 요리하는데 타이머는 필수죠. 남자들은 라면 끓이고 커피 내릴 때도 사용하더라고요. 특히 이 물건은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사각형이고 두꺼워서 어디든 혼자 잘 서 있어요. 사용법도 간단해요. 시계 그림이 정면으로 보이도록 놓으면 시계가 되고 온도계 그림이 정면으로 보이도록 돌리면 온도계가 됩니다. 뒤에 있는 버튼 두 개로 모든 걸 다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놀라워요. 작은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가고요. 가볍고 작아서 가방에도 쏙 들어갑니다. 이건 몇 개 사두었다가 친구들에게 선물용으로 뿌리기에도 좋아요. 한 10,000원쯤 하는 줄 알 거예요. 심심할 때 이거 가지고 놀아도 됩니다. 계속 빙빙 돌리게 되네요. 이건 밀가루채인데 밀가루 한 컵씩 넣고 채치기에 딱 좋은 크기예요. 밀가루를 채쳐서 공기를 넣어주면 나중에 쿠키나 빵이 훨씬 포슬포슬하게 굽혀요. 저는 오늘 스콘을 구울 건데 역시 밀가루를 채로 내린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당길 때마다 내부 장치가 찰칵찰칵 돌아가면서 반자동으로 밀가루를 내려줍니다. 이런 건 고장날 일이 없어서 평생 쓸 수 있어요. 이 계량 스푼 세트는 스테인리스 소재인데 특이하게 계량 스푼과 계량컵이 혼재된 형태입니다. 작은 용량 3개는 스푼이고 큰 용량 2개는 컵이에요. 가만히 보면 1테이블스푼으로 표시된 게 아니라 밀리리터랑 데시리터로 표시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한 컵이나 한 스푼의 부피가 조금씩 다른 점을 감안해서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는 밀리리터를 기본 단위로 정한 것 같아요. 미국에선 한 컵이 250ml 정도지만 캐나다에서는 227ml고 한국의 계량컵은 한 컵이 200ml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밥할 때 쌀컵 한 컵은 180ml거든요. 쌀컵 한 컵이 종이컵과 거의 양이 같아요. 이케아는 어떤 나라의 가게를 만들 때는 6개월 이상 그 나라의 생활 양식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한대요. 한국에 들어올 때는 아파트라는 특이한 거주 방식에 주목했고 평균적인 아파트의 구조가 어떤지, 부엌 찬장 크기가 어떤지, 식생활 문화가 어떤지 철저하게 파악한 후에 거기에 맞는 물건들만 구성해서 전시했대요. 그래서 이런 계량 스푼과 컵 세트를 내놓지 않았나 싶어요. 보통 한 큰술, 즉 1테이블스푼이 15ml 정도 되고 1 작은 술, 즉 1티스푼은 5ml 정도 되거든요. 요리책에서 대문자 T와 소문자 T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1데시리터는 100ml예요. 그래서 여기에 1데시리터 컵과 반 데시리터 컵이 있죠. 각각 한 컵과 반 컵이 아니라 100ml와 50ml예요. 이게 처음엔 헷갈리는데 여러 용도로 쓰다 보면 꽤 합리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는 조금 전 채친 밀가루에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소다, 소금과 설탕을 계량해서 넣어요. 실리콘으로 된 베이킹 매트에는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탄성 도마를 베이킹 매트 위에 깔고 버터를 썰었어요. 요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재료를 쓸 때 매번 도마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나무 도마와 탄성 도마 한두 장을 동시에 쓰면 좋더라고요. 탄성 도마는 2장에 2,000원 밖에 안 해서 가성비가 좋아요. 솔직히 비싼 나무보다 이런 걸 더 자주 쓰게 돼요. 나무 도마는 무게감이 있어서 좋지만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아무 재료나 올릴 수도 없고요. 이건 방수도 되고 잘 휘어지기 때문에 재료를 칼질한 후 곧바로 냄비에 부을 수 있어요. 지금 버터를 썰고 있는 건 반죽칼입니다. 사실 다른 것과 용도가 겹치거나 예쁘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사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반죽칼을 사지 않고 늘 평소에 쓰던 식칼이나 과도로 반죽을 잘랐죠. 베이킹 시작한 지 10년도 지나서 얼마 전 반죽칼을 샀는데 이케아에서 4,900원 밖에 안 하는 걸 보고 충동 구매했어요. 이 반죽칼로 스콘을 만들어 보니
왜 더 빨리 사지 않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오리지널 스콘 레시피에는 밀가루에 버터를 녹여서 넣는 게 아니라 차가운 버터를 잘라서 넣으라고 하거든요. 버터처럼 달라붙는 재료를 정확히 분할할 때 확실히 장점이 있더라고요. 일반 칼처럼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바닥에 스크래치도 안 만들고요. 이렇게 잘게 썬 버터 조각을 밀가루에 넣고 손으로 버터를 주무르면서 밀가루에 스며들게 합니다. 손이 좀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해야 스콘 특유의 질감을 만들 수 있어요. 계속하면 버터는 사라지고 이렇게 밀가루가 누르스름하게 변해요. 여기에 초콜릿, 말린 크랜베리나 말린 블루베리, 아몬드 슬라이스나 너트를 넣고 섞어요. 마지막으로 계란과 우유 혼합물을 부어서 반죽을 뭉칩니다. 스콘 만드는 법만 따로 보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눌러주세요. 이제 뭉쳐진 스콘 반죽을 베이킹 매트 위에 올립니다. 손으로 눌러서 원하는 두께가 될 때까지 원형으로 넓게 펴니다. 이 베이킹 매트 역시 오랫동안 안 사고 버티면서 도마를 활용했는데 도마는 폭이 좁아서 반죽을 넓게 펴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조리대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반죽하면 호일이 자꾸 밀려서 배로 눌러줘야 됐고요. 그런데 이건 실리콘 고무로 되어 있어서 어떤 재질로 된 조리대이든지 위에 펴면 착 달라붙어 고정이 돼요. 반죽 밀거나 펼 때 바닥이 밀리지 않으니까 너무 편리해요. 이렇게 치수가 표시되어 있어서 빵을 반죽할 때도 얼마나 부풀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날카로운 것이 닿으면 찢어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다 사용한 뒤에는 물과 세제로 씻어서 건조시키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반죽칼을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스콘 반죽을 잘라요. 그리고 이렇게 스콘 반죽을 분할할 때 순식간에 넓은 면을 누르듯이 자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베이킹 하실 거라면 반죽칼 꼭 사시라고 추천합니다. 저는 크게 피자 모양으로 자른 다음에 너무 커서 다시 절반씩 분할했어요. 이제 베이킹팬에 종이 호일을 깔고 그 위에 스콘 반죽을 올려줍니다. 스콘은 옆으로보다는 위로 많이 부풀기 때문에 간격을 너무 많이 띄울 필요는 없어요. 이 알루미늄 소재의 베이킹팬은 크기가 조금 작고 좁아서 한국에서 많이 쓰는 광파 오븐, 즉 컨벡션 오븐에 적합한 사이즈입니다. 미국에서 흔히 쓰는 커다란 오븐, 그러니까 자연 대류형 오븐을 사용하기엔 좀 작은 크기인 거죠. 이런 알루미늄 베이킹팬은 열전도율이 높고 녹이 슬지 않는 게 큰 장점입니다. 단점은 논스틱 코팅된 팬에 비해 산성이 닿으면 색이 변하고 재료가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항상 오일을 칠하고 사용하거나 저처럼 종이 오일을 깔고 사용하는 게 좋아요. 스콘을 꺼낼 때는 오븐 장갑보다 이 튼튼한 이케아 행주로 잡는 게 더 편리하더라고요. 오븐 장갑은 두껍다 보니 팬이 잘 잡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전자레인지에서 뜨거운 음식 꺼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순면 행주는 이렇게 큼직하고 예쁜데 가격이 4장에 4,900원 밖에 안 해요. 믿을 수 없는 가격이죠. 보기엔 뻣뻣해 보여도 물기를 꽤 잘 흡수해요. 그래서 설거지 후에 그릇이나 냄비, 와인잔에 남은 물기를 닦을 때 사용하기 좋아요.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 손잡이에 걸어두면 장식도 되고 필요할 때 곧바로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죠.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먼지 덮개로 써도 되죠. 이 머핀틀은 베이킹팬과 재질은 똑같이 에노다이즈드 알루미늄인데 머핀 굽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꽤 큼직한 머핀을 구울 수 있고 광파 컨벡션 오븐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케이크 종류 중에서 가장 빨리 구울 수 있는 게 머핀이에요. 이렇게 작은 사이즈로 크기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큰 케이크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작은 머핀 여러 개 만드는 걸 좋아해요. 먹을 때 칼로 자를 필요도 없이 각자 한 개씩 들고 먹으면 되고 보관하기 좋고 선물하기 좋으니까요. 타르트를 구울 때 사용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절대 식기세척기에 넣으시면 안 돼요. 색깔이 은색이 사라지고 약간 어두운 회색으로 변하더라고요. 이건 하드 만드는 기구인데 아이스 캔디 틀이라고 적혀 있어요. 단돈 1,900원. 가격도 합리적이지만 내용물을 채워넣기도 편하고 나중에 냉동된 하드를 틀에서 꺼내기도 쉬운 디자인이었어요. 무엇보다 설거지하기도 편해요. 저희 집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아지를 위해서 구매했어요. 저희가 아이스바 먹을 때 너무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아서 그릭 요거트와 수제추르, 청사과를 갈아놓고 만들었어요. 이사 직후에 강아지가 적응을 못할까봐 만들어줬더니 새집에 금방 적응을 했네요. 새집에 오니 이렇게 맛있는 걸 먹게 되었다고 생각하나 봐요. 플레인 요거트와 냉동 블루베리를 넣어서 만들어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건 사람도 먹을 수 있는 버전으로 만들었는데 너무 달지 않고 건강한 맛이었어요. 이건 파스타 국자예요. 파스타 서버라고도 하고요. 파스타면은 굵고 무거워서 젓가락으로 집어 올리기 힘들잖아요. 손가락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추합니다. 한국인에게는 라면이나 칼국수, 잡채 뜰 때도 좋아요. 가격도 착해서 원래 1,500원인데 추석 특별가로 1,000원에 팔더라고요. 이건 실리콘으로 된 다용도 뚜껑입니다. 크기별로 3종 세트에 19,900원. 제일 큰 거 하나만 따로 파는데 1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사용해보니 제일 자주 쓰는 건 의외로 제일 작은 크기의 뚜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종 세트를 사는 게 더 좋아요. 내열 온도가 220도여서 오븐, 전자레인지, 냉동실, 식기세척기에 모두 사용 가능해요. 그냥 냉장고용 뚜껑으로 쓸 때는 눌러두면 진공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이런 편수 냄비나 후라이팬은 뚜껑이 없는 게 많잖아요. 뚜껑을 덮어두면 물도 훨씬 빨리 끓고요.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빨리 데워져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더라고요. 그런데 가열돼 있을 때는 저처럼 가장자리를 잡으면 화상을 입습니다. 꼭 뚜껑 부위를 잡아야 해요. 뚜껑이 이렇게 생긴 건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쓸 땐 이 부분을 고리에 걸어두면 됩니다. 정말 자주 쓰게 되어서 대만족입니다. 이건 식기세척용 브러쉬인데 가격이 1,900원 밖에 안 해요. 기다랗게 된 디자인이어서 유리병 속을 씻기에도 좋고 그릇 씻을 때 오른손에 비눗물을 안 묻혀도 되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고무장갑을 잘 안 끼고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일반 수세미를 사용하면 손끝에 주부 습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흡착판이 있어서 싱크대와 타일에 부착할 수 있어요. 세워두면 자리를 적게 차지하기도 하고 건져도 쉽게 되니까요. 이건 수조통입니다. 키 작고 넓은 것과 키 크고 좁은 것 두 종류가 있어요. 13.5cm 높이는 수조통이고 2,900원, 그리고 18cm 높이는 조리용품통이고 4,900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사실 비슷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키가 작은 수저는 낮은 통에, 키가 큰 조리도구는 큰 통에 넣어요. 이 수저통은 식기세척할 때 수저를 꽂아두는 용도로 사용해도 됩니다. 어떤 용도로 쓸지는 쓰는 사람 마음이죠. 바닥을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래로 물이 빠집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재료여서 녹이 슬지도 않고요. 비슷하게 생긴 게 다이소에도 있어서 사용해 봤는데 얼마 못 가서 녹이 슬어서 버렸어요. 다이소의 스텐 제품들은 대체로 순수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니라 니켈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비슷한 시기에 사서 사용해 봤지만 이케아 수저통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바닥 받침이 있어서 조리용품통으로 사용할 때 편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케아 베스트셀러 중 하나입니다. 찬장 선반이나 서랍 바닥에 깔면 그릇을 꺼내거나 넣을 때 충격과 소음을 방지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원하는 크기대로 잘라서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바닥이 철제로 되어 있어서 긁힐까봐 걱정이 되는 머그컵 정리대에 이 매트를 잘라서 깔아주었어요. 말아놓았던 모양 때문에 매트가 살짝 바깥으로 말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물건이 채워지면서 저절로 눌러주어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하부장에 대용량 오일병, 꿀병 같은 게 들어있는데 가끔씩 바닥에 오일이나 꿀이 묻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바닥에 매트를 깔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부장 선반 바닥을 보호할 수 있고 청소하기도 더 쉬워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식기건조대를 남편이 이렇게 커피도구 수납용으로 사용하는데 구멍이 있다 보니 드리퍼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거나 스푼이 떨어지거나 하더라고요. 이 매트가 두껍고 튼튼하다 보니 이걸 건조기 바닥에 깔면 구멍이 메꿔지면서 하나의 바닥면이 생기더라고요. 이것도 행주인데요. 크기가 작아서 가장 실용적이에요. 가격이 한 장당 300원 밖에 안 해요. 수분 흡수도 잘 되고 튼튼하죠. 자주 빨고 말려서 쓰기에 적당해요. 아기들 침바지로 사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삶에 쓸 수 있는 면 제품이고 튼튼해서 애용합니다. 이건 흰색 핸드타올입니다. 핸드타올로 써도 되고 한국적인 환경에서는 주방에서 그릇 닦는 행주로 사용하기 좋아요. 가격이 10장에 7,900원 밖에 안 해요. 이렇게 고리도 달려있고 삶아서 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한 후에 그릇에 물기를 닦을 때 사용하는데 물기가 쏙쏙 잘 닦여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이건 탄성도마처럼 생긴 식탁 매트입니다. 잘 보면 위쪽에 이렇게 엠보싱이 있어요. 가격도 한 장에 1,000원 밖에 안 해요. 무엇보다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고 테이블 상판도 보호되고 그릇 바닥도 보호되고 접시와 식기도구 소음도 줄여주더라고요. 특히 저처럼 먹으면서 잘 흘리는 게 문제인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으로 된 매트나 씻기 어려운 매트는 관리하기 힘들더라고요.
이거 물로 씻거나 행주로 닦아 쓸 수 있어서 좋아요. 단점은 좀 얇다 보니 잘못 다루면 구김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유리로 된 볼에 반죽을 하거나 팬케이크 같은 걸 만들 때 이 매트 위에 올리고 하면 소음과 충격 방지가 되고 미끄러지지 않아서 좋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